오른쪽 햄스트링이 네. 굉장히 많이 되는 느낌이, 그러면서 허리에 부담다고. 햄스트링에 신경이 거의 안 느껴요. 지금 한 몇 정도 될까요? 숫자가 지금? 1. 이게 찝히는 느낌. 아, 찝혀요. 예. 어디가 잡고 쭉. 불편감 정도는 몇 될까요? 불편감 1. 여기가 좀 살짝 왼쪽이 올라. 긴장이 많이 되는 느낌이. 왼쪽 불편함은 뭐 1? 소형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는 느낌이 있어요. 왼쪽보다. 지금 거의 뭐 한 1? 근육 전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느낌.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분을 만나 뵈러 왔는데요. 제가 세종에 왔습니다. 세종에 있는 이 챔피언 짐에 왔는데 바로 김효중 선수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분이 없을 테지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대통령 체육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보디빌딩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 공헌을 많이 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까지 받은 대단한 분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수님도 역시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고 혹은 큰 불편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불편하신 증상부터 편하게 쭉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불편한 거는 최근에 오른쪽 고정근개 부상 때문에 미는 동작이 네. 전혀 안 됐었고요. 그렇게 된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요? 너무 환자인 것 같은 게 다 나오는데 우측 요방형근, 그리고 이 중둔근, 골반 주변 전체. 요거는 어떻게 할 때 아프세요? 평소에도 이제 타이트한 게 느껴져요. 지금도 약간 불편한 통증. 이렇게 있어도 예. 우측 허리랑 고관절. 예. 제일 불편한 운동은 프리웨이트를 할 땐 다 그렇긴 해요. 의식이 돼요. 이게 불편한 게. 고관절을 사용하는 동작들. 예. 그런 동작을 이제 좀 피하게 됐죠. 예. 그럼 제일 심할 때는 뭐 헬스쿼트 같은 걸 할 때도 네. 불편한 느낌이 있는 오른쪽. 상태로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까지만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측 햄스트링, 라인으로 해서 종아리 발목까지 이제 안쪽이 좀 증상이 어떤 예, 거예요? 타이트합니다. 예. 오른쪽 바깥쪽하고 또 안쪽으로 좀 내려가네. 예, 회전으로 내듯이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 걸을 때에도 느껴지고. 그러면 스쿼트가 제일 심할까요? 중량을 140 이상 치면 아파서 다음날이나부터 막 너무 힘든 정도? 우측 장요근, 우쪽은 약해요. 예. 그럼 약함을 언제 느끼시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이제 운동을 좌측 우측을 해보면 오른쪽이 약해서, 좌측은 이제 외측관근 쪽이 타이트하고, 이 로우 동작을 하면 우측 견갑근근, 능형근 라인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반대로 이제 좌측은 이완이 좀 더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승모 상부가 이완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목까지 이제 흉쇄돌근이랑 사각근 쪽이 왼쪽이 항상 과긴장돼 있고, 운동할 때는 못 느끼고 운동하고 나서 이제 오후부터 등 운동을 했다 그러면 오후부터 이제 두통이 이제 올라옵니다. 눈도 이제 뻐근해지고, 그리고 우측 소형근 과긴장. 요거는 언제 느껴지세요? 뭐 가슴 운동을 하거나 우측으로 해서 전면상하근이랑 전환 상황 전체가 다 이게 결국에 이제 단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같이 딸려가는. 우리가 운동할 때 자극을 흔히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잘 먹는 그 느낌보다 좀 더 과한 거죠. 그렇죠. 이쪽이 좀 더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오히려 뒤쪽은 왼쪽이 과긴장돼요. 그렇죠. 오른쪽은 앞쪽이 과긴장되겠네요. 여기가 과긴장, 그 다음 여기가 과긴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위쪽의 증상들은 평소에도 다리처럼 일상에서도 느껴지시는 증상이에요? 목은 뭐 24시간 느껴지죠. 왼쪽 과긴장이? 그럼 뭐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한 몇 년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막 운동 뭐 자세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막 체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동 루틴 뭐 세트 그걸 열심히 중량을 높게 이 정도로만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전에 사진 같은 거를 보면 제가 항상 우측이 좀 더 이제 벌어져서 서 있었고, 시합 뛸 때 이제 포즈도 약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몸이 이제 불균형 있는 상태로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디빌딩 17년
힘 주셨어요. 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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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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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느낌 차이 있으셨어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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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힘, 좋습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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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힘, 면 좀, 힘, 힘, 완전 풀리죠? 힘, 아이고. 힘, 딱 걸리죠? 어깨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얘는 힘을 잘 못 쓸 가능성이 맞아요.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힘, 요거 힘, 요 힘, 힘, 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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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버티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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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힘, 힘, 어이구 힘. 힘, 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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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고, 힘, 괜찮으시고, 힘, 요건 힘, 버팁니다. 반대쪽, 버팁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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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힘, 걷거나 때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앞으로,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고 요렇게 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요게 깨지면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왼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왼발을 많이 앞으로 보내세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똑같이 힘 주시면 되거든요. 네. 버티고 힘 괜찮죠? 네. 이번에는 내리고 오른발 앞으로 쭉 보내볼게요. 더 앞으로 보내볼게요. 똑같이 힘 주시면 되거든요. 버티고 힘 안 들어가요. 네. 어깨 상태는 그대로라도 내가 하체 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다시 차려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힘을 주게 되면은 왼발, 오른발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힘을 주는 패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선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만히 있어도 얘가 지금 지지가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왼쪽 어깨에 힘을 주는데 기능적으로 지지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더라도 얘는 힘을 상대적으로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과부하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얘는 얘대로 또 안 좋아져요. 여기서 출발은 뭐다? 여기로 가요. 앞뒤가 지금 다 그냥 딱 전형적인 패턴으로 깨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바로 잡는다면은 네네. 일단 얘를 먼저 잡아야겠죠. 예. 얘 잡고 얘 잡으면은 얘는 사실상 따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인 피해자지. 네네. 얘가 힘을 못 주고 얘가 힘을 못 주니까 얘가 결국적으로 무리하게 되는 상황.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네. 선수님 이제 운동할 때 아까 불편하셨던 증상들 네네. 한번 비포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오른쪽 햄스트링이 네. 굉장히 많이 되는 느낌이. 근데 예. 이게 중량이 올라가고 강도 올라가면 더 심해지죠. 통증으로 넘어가겠네. 예. 그럼 이제 허리에 부담다고. 이게 찝히는 느낌. 아, 찝혀요. 예. 스쿼트 할 때는 괜찮은데 요거 하면 찝히시는구나. 예, 예. 여기가 좀 살짝 왼쪽이 올라가. 긴장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등 자체 여기 자체의 긴장은요? 거긴 괜찮은데 거기랑 이제 광대 기시 뭐 네네. 이쪽이 약해서 네. 더 이렇게 힘없이 그냥 풀리는 느낌. 그래서 왼쪽이 이제 두드러지는. 왼쪽이 무너지. 자세로 봤을 때는 불균형은 이제 사실 전혀 안 보이고. 제가 컨트롤해서 그러니까. 근데 자세를 컨트롤해도 어쨌든 긴장은 이제 불균형으로 네, 제가 느끼는 느껴지는 거는, 거죠. 네. 그렇죠? 소형근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는 느낌이 있어요. 왼쪽보다. 여기가 안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과하게 받는 예, 느낌. 그렇죠. 근데 이게 제 느낌엔 견갑이 밀려요. 오른쪽이. 안쪽으로. 척추 중심으로 안쪽으로 내릴 때 밀리다 이게 보니 내릴 때 이게 넘어가 버리나요? 못 버티고? 처음엔 세팅을 해놔도 네. 힘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려요. 그럼 여기가 좀 단축되고 여기가 강하게 가기 전. 강하게 하고
힘. 이제 뿌리 근육은 오른쪽 장요근. 아까 힘 빠졌죠. 똑같이 힘 주시면 되거든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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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는 들어가긴 했는데 햄스트링 좀 많이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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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힘. 힘. 좋아. 힘. 힘. 힘 줄게요. 힘. 제가 이쪽 장요근만 잡았거든요. 처음에 힘 안 들어갔던 부분은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메인으로 관리해야 되는 근육은 여기 장요근입니다. 일단 장요근 잡았을 때 근육이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극이 훨씬 적어요. 햄스트링 쪽에. 처음에 텐션이 한 10이었다면 지금 몇 정도 될까요? 3. 3 정도. 네. 그러면은 제가 아직 데테이도 타이트한 걸 풀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풀고 더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쪽 장요근 텐션 유지하시고요. 햄스트링에 신경이 거의 안 느껴요. 지금 한 몇 정도 될까요? 숫자가 지금 1.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요거 잡고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한 거 풀면은 무조건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타이트해지면 안 되니까 순서를 요거 잡고 뒤에 푸셔야 돼요. 얘가 이제 잘 잡히면 더 이상 뒤에가 무리할 일이 없어지면은 걔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햄스트링 풀 때 주의할 점은 지금은 딱 뭉치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안 돼요. 일단은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건 안 돼요. 그 햄스트링 두껍잖아요. 근데 마사지 건으로 가면 때리잖아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깊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폼롤러나 마사지볼 같은 걸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해서 길게 풀 필요 없죠. 제가 한 10초 정도 풀었잖아요. 요거면 됩니다. 꽉 물린 상태에서는 근육의 수축 이완이 거기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동할수록 걔는 더 뭉치는 거고, 풀어준 상태에서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트리거 포인트 푸실 때는 깊게 둘러야 되고 오래 풀 필요 없다. 이건 굴곡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요건 어떠세요? 5 이하. 4 정도? 찝히는데 한 손을 짚어 보시겠어요? 지금 찝힌 느낌 없으시고? 네. 좋아요. 쭉 좋아요. 사, 5에서 차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요 안쪽으로 꽉 무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몇 정도? 한 2 정도? 2 정도? 2 정도. 아까는 특정 부위만 딱 자극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주변 근육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자세만 한번 더 잡아볼 건데요. 이쪽 보고 서보시겠어요? 지금 뭐 평발까지는 아닌데 아까 하실 때 발 지지가 무게중심이 앞뒤 분배가 어느 정도인가요? 느끼시기? 앞쪽에 체중을 더 실어서 했어요. 앞쪽에서 엄지발가락 쪽하고 새끼발가락 쪽의 비중은요? 일부러 엄지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집에 가시기 전에 여기 중족골 있죠? 이쪽 여기 꽉 누르고 여기는 덜 눌러도 됩니다. 여기 정강이 살짝 돌려보시겠어요? 살짝.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살짝 돌아가는 느낌. 요렇게. 보디빌딩은 내가 타겟하는 근육이 조금씩 수정을 하지만 얘는 일단 불편하니까 정석 동작대로 한번 잡아볼 건데, 다시 한번 자세히 잡아보시겠어요? 정석은요, 엄지발가락 여기랑 새끼발가락 뒤꿈치 삼각형이죠. 요게 딱 동일하게 1대1대1로 분배가 되는 게 좋거든요. 지금 했을 때 얘랑 분배가 몇 대 몇이든가요? 7대3? 7대3이죠. 그럼 여기서 얘를 옮길 건데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 정강이 있죠. 정강이 바깥쪽 좀 돌릴 겁니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거의 5대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요 각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돌려야 될 겁니다. 돌린 상태를 유지해서 다시 동작해 볼게요. 거기서 차이가 또 나는지 보겠습니다. 돌린 거 잡고 할게요. 여기는 그대로 신경 쓰시고, 여기 5대가 잡고, 쭉. 여기에 긴장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움직임이 되는 느낌? 불편감 정도는 몇 대일까요? 불편감 1? 더 떨어지네. 방금 한 건 뭐냐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어렵죠. 왜냐면은 발바닥 컨트롤 잘 신경 안 쓰거든. 발바닥 컨트롤이 방금처럼 됐을 때가 정결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선수님은 워낙 이제 자세를 잘 했기 때문에 거의 무너지는 게 없지만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스쿼트 하면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럼 힘을 풀어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발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서 체중 받을 때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럼 축이 깨져서 이쪽으로 체중이 과하게 실리고 평발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정렬이 여기서도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선수님도 7대3인데 5대5로 가는 게 맞아요. 5대5로 갔을 때 내가 고관절이나 이 하체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뭐 근육에 힘을 못 쓴다기보다는 정렬. 조금 돌리고 하시는 겁니다. 스쿼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무너지신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잘 쓰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깨진 상태니까 네. 그거까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네, 틀려요. 네. 아까 여기 긴장도가 10이었다. 오, 요 반 정도 떨어지네요. 힘 줄게. 좋아요. 내리시고. 방금 여기 들어갔나요? 네. 그리고 깔짝깔짝으로 10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오. 여기가 더 심하구나. 여기랑 여기. 여기가 더 심하죠. 내가 가슴 운동을 왼쪽만 따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여기는 비정상적인 텐션이라는 거죠. 네. 후 숨 참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체크해 볼게요. 왼쪽 불편함은 뭐 1? 1 정도? 이쪽에 감각이 아까 5였다면 지금 네. 10 정도로 잘 움직이면서 풀어주니까 그래. 여기는 이제 힘 잘 들어오는 느낌 들고. 예, 여기 부담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줄긴 줄었어요? 예. 얘 부담이 아까 처음에 10이었으면 5 정도 떨어졌어요. 예. 얘가 약해고 그것 때문에 얘가 과긴장 됐을 확률이 높다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그냥 풀어만 보고 여기 그냥 떨어집니까 5에서? 지금 거의 뭐 한 1? 근육 전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느낌. 방금 정도로 풀어주고 얘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부담이 주니까 얘는 다시 뭉칠 확률이 훨씬 적어요.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면은 양쪽 힘이 맞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의 1차적 목표는 일단 얘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이제 순서대로 가요. 모든 재활 패턴은 누운 상태가 기본. 상태는 그냥 그것만 온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누운 상태에서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잡고 그 다음에 스쿼트 힙힌치 패턴까지 쭉쭉쭉쭉 순서대로 단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후, 이런 식으로. 후, 좋습니다. 올리면서 바로 힘줘야 돼. 요렇게 가야 돼요. 쭉. 좋아요. 쭉, 옳지. 요렇게. 호흡 하시면서, 인지가 잘 되는 느낌으로.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2개 다. 딱. 쭉, 호흡도 후, 내쉬면서. 내려갈 때 내쉴게요. 조금 반대로 가야 돼요. 장용선. 네네네. 마사지 볼 푼 포인트는요. 네. 대형근 부착부가 제일 빡빡하거든요. 네. 부착부 찾는 방법은 밑에 손을 딱 걸리면 땡땡한 거. 얘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제일 아픈 데를 하는데 일단 여기 제일 아프고 근데 다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근 부착부 요 라인 해줄 거고요. 1, 2, 3. 네. 그 다음에 소형근은 상부 승모근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깊이입니다. 깊게. 이렇게 하면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네. 강도가 세다는 거는 세게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깊이만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렉 있죠. 일단은 여기 대고 누르면 잘 못 찾아요. 일단은 찾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걸고 왼발을 뒤로 갑니다. 그럼 체중을 여기다 완전 실어요. 체중 싣고 점점 깊게 들어가겠죠. 네네. 그 다음에 얘도 잡아요. 얘도 눌러. 그럼 더 들어가겠죠. 들고 당기고.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 빡 오거든요. 이때 풀 거예요. 움직일 건데 어깨는 잡아뒀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면 틀어집니다. 하체, 런지, 깨작깨작 런지. 이렇게. 나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네네. 그 다음에 호흡 참지 말고, 후. 막 빨리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꾹꾹 누르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하고, 여기 1번 포인트 끝났죠? 그럼 또 2번, 3번. 이렇게 가고요. 소형근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안 눌러도 바로 느낌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안 좋으면 팔 저린 것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손으로 포인트 잡아야 돼요. 걸고 예. 딱 잡고 체중 실어서 일단은 몸 꽉 누르고 느낌 먼저 와야 돼요. 아, 안 좋다. 빡빡한 느낌. 예. 그 다음에 깨작깨작. 하체로 깨작깨작. 후. 더 작아도 됩니다. 더 조금만 움직이세요. 그냥. 후. 숨 참으면 안 되고, 후. 요거는 전에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힘이 안 되는 활성화는 한 번 잡히면은 그냥 전원을 켜고 시동을 켜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딱 해놓으면 좀 쭉 잘 잡히는데, 얘는 텐션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또 운동하면서 하면 또 금방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전마다 계속 조금 더 자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했을 때도 이쪽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달 정도 좀 있는데 예. 이 상부 승모 같은 경우는 이 견갑 극이 있죠. 극에서 쭉 올라가는 건데 이쪽에 더 통증이 있거든요. 예. 이쪽 아프시죠? 네. 뼈 타고 이렇게 푸는 뼈 라인을 따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극 만져지시나요? 네. 만져지죠? 네. 만져지면은 맞아, 얘 타고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약간 갈고리 느낌으로 여기 뼈를 타서 넘어가서 뼈 끝이 약간 비비는 느낌이에요. 살짝 아프세요? 느낌 있으세요? 네네네. 팔이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데? 요렇게 지금 좀 느낌 오시네. 예. 아시겠죠? 요 느낌. 네네. 조금 했다고 네. 허리 불편한 게 좀 줄었어요, 지금. 진짜 딱 근본 원인 잡잖아요.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걸 유지를 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인데, 그렇죠. 잡힐 거면 빨리 잡혀요. 굳이 이거를 제가 오늘 했는데 효과 없잖아요. 이걸 막 3번, 4번 했다고 효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잡히려면은 일단 바로 좋아져요. 이쪽 고관절 자체가 불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본 트레이닝 가기 전에 고관절 안정하는 것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 계속하면 또 얘가 먼저 힘이 그렇죠. 빠질 확률이 예,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고관절을 잡는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편측성 운동입니다. 보디빌딩은 대부분 양손, 양팔 같이 쓰는데, 그래서 한쪽에 대한 이 안정성 이런 게 좀 약해요. 왜냐면 그쪽엔 트레이닝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다리로 잘 버틸 수 있는 건데, 결국 내가 잘 버틴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앞뒤로 잘 움직일 때 잘 버틸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왜냐면 보디빌딩은 전부 앞뒤 움직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를 앞뒤 움직임을 한 다리로 버틴 상태에서 잘 해주는 게 기본 베이스야. 그게 뭐다? 원래가 데드리프트입니다. 원래가 데드리프트 해본 적 있어요? 네, 해봤어요. 예.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잘 안 잡히시네. 네, 안 돼요. 오른쪽에서 지지한 상태에서 고관절이 굴곡 신전인데, 원래라면은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가지만 얘를 뒤로 좀 뻗어줄 거예요. 예. 뻗어주면서 지금은 밸런스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보조로 갑니다. 보조는 제일 기본은 손바닥, 잘 되면 손가락, 그 다음에 놓는 단계로 갈 거고요. 지금 손바닥 잡고 하고 여기서 내려갈 건데, 지금은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무릎은 최대한 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치면은 컨벤셔널이 아니라 루마니안으로 갑니다. 무릎은 거의 안 쓰고 고관절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얘는 그냥 살짝 터치하고 쉬세요. 네네. 왜냐, 밸런스가 약한 상태에서는 계속 들면은 너무 무너집니다. 하나 하는 개념이고, 내려갔다가 쭉. 그래서 요 둥근 뒤에 잡힌 느낌 나야겠죠? 쭉 갔다가 고관절 접고 요렇게 갈 건데, 하나 더 신경 쓸 거면은 아까 제가 이 발바닥 지지는 있죠. 요거 신경 쓰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경 쓰는 거는 하기 전에 한 다리 든 상태에서 회전 살짝 잡아주고, 네. 그래서 요거를 신발 신으면 안 돼요. 맨발이 낫고 이런 매트도 없는 게 낫습니다. 딱딱해야 내가 발에 대한 이 감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손은 그냥 발끝 터치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일단 동작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무릎 안 나오게 할게요. 무릎 살짝 굽혀줘도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라고 생각하시고 쭉 내려갈게요. 쭉쭉쭉쭉쭉쭉. 햄스트링 엄청 당기는데. 이거만 당기세요. 가동 범위 반으로 줄일게요.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올라오고 가져올게요. 쭉 해서 여기 둥근은 잡으세요. 둥근 느낌, 햄스트링 수축감 말고 둥근 수축감. 내려갔다가 지금 햄스트링 괜찮으세요? 별로 감각이 안 와요. 그럼 괜찮아요. 그 범위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쭉 잡아야 됩니다. 차례할 때 딱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발끝을 한번 쉬세요. 요렇게 내려가고 갔다가 쭉. 여기서 발 지지에 대한 감각을 올리는 방법은요. 자, 요 다리 들어보시겠어요? 요쪽 발에다가 요 중족골 있죠?
여기만 꽉 누를게요. 얘만 누르고 제가 당기고 있을 거예요. 꽉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발 돌리고 회전 살짝 걸고 정강이 외회전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하나 더 신경 쓰면은 여기 장요근도 같이 신경 쓰면 좋겠죠. 요거를 이제 잡아줄 사람이 없다. 혼자 하는 경우에는요, 묶으면 됩니다. 핸들을 이렇게 묶어서 지금 오른쪽 다리잖아요. 예.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 중족골만 딱 누르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풀려요. 이 계속 지지를 풀리지 않게. 잡고 가는 겁니다. 어. 오늘 한 거 전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근육 검사했을 때는 오른쪽 고관절하고 왼쪽 어깨, 그래서 이제 대각선 패턴으로 허리까지 쭉 무너졌어요. 오른쪽 고관절 힘 안 들어가고 왼쪽 왼쪽 어깨가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체 운동 시에는 오른쪽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게 점점 데미지 쌓이다가 부상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사실상 다친 곳은 오른쪽 어깨지만은 얘는 피해자. 얘가 일을 안 해서 얘는 고생을 했을 뿐이고 출발점은 오른쪽 고관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요근이었어요. 사실상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근육을 잡은 거는 장요근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요근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고관절 잡히고 어깨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제가 잡는 거 순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왼쪽은 대형근 이쪽에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동작에서 가동범위 제한 걸리면서 틀어지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오른쪽 어깨 아까 타이트한 것도 왼쪽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이기 때문에 전에 풀어주시면 돼요. 트레이닝적으로 봤을 때 추가를 하시면 좋을 동작들은 오른쪽 고관절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측성, 한다리 패턴의 운동을 추가를 하시는데 앞뒤 움직임과 회전 움직임 모두 다 운동 전에 요거 살짝 잡아주고 본운동 들어가는 순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은 상태인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이고요. 사실 이제 항상 그 통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보디빌딩의 숙명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뭐 대략적으로는 몸이 무너진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몰랐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몸을 돌려야 되는지도 정확하게는 몰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시고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일단은 1단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중간에 또 한번 점검을 받아보면은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희망적으로 3개월 정도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시니까 제 시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걸로 이제 뭐 병원도 많이 가시고 꾸준히 계속 갔죠. 병원도 치료도 하시고 또 이제 나름 재활도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해드렸던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 병원 치료는 균형이 정확하게 맞을 수 없으니까 한쪽은 좀 무리가 오잖아요. 제 혼자 스스로는 막 스트레칭과 마사지 볼 여러 가지로 해서 운동하기 전에 최소 30분, 시간 없으면 20분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갖고 풀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적게 하면서 반대로 약한 근육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기능적인 움직임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주 포인트로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오늘 맛보기만 살짝 했는데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처음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 허리가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90%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약간의 그 움직임만으로도 좋아진 걸 보고선 평소에 생활할 때 뿐만 아니고 제 운동할 때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초면에 낯가림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못하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는 또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좀 알려주실 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오늘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받으셨던 이런 기능 재활 치료가 어떤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보디빌딩 웨이트 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은 사실 단순하잖아요. 중량을 다루려고 하는 식으로만 특히 예전에는 더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보디빌딩 스타일의 웨이트 트레이닝 이것까지 많이 이제 병행을 하는 요즘 패턴인데 기능적인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대신 저는 제 혼자만의 생각이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쌓여있고 불균형이 심하다. 나는 그 이상적인 부분까지는 안 될 거야 라는 게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처음 시작을 하거나 능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 돼서 건강한 움직임
그래서 보기에도 좋은 몸. 이거를 완성하는 게 보디빌딩의 완성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